자, 그럼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아까 오픈 마켓 커미티 했는데 여기서 금리를 높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럼 금리를 얼마큼씩 높일까요? 보통 높이고 낮추는 기준이 뭘까요? 0.25입니다. 0.25. 왜 0.25로 할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씩 할까요? 우리나라는 0.25로 합니다. 왜요? 미국이 0.25라니까. 그럼 유럽은요? 0.25로 합니다. 왜 0.25 할까요? 미국이 0.25니까. 미국 경제가 항상 중심이에요. 그럼 미국이 0.25로 하냐면 얘들은 쿼터를 좋아하니까. 세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0.25 아니면 움직이지 않거나 2배인 0.5%를 하거나 0.75 혹은 1%까지도 1%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그러면 너무 막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면 금리를 확 올린다고 할 때 0.5%포인트 올렸다.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큰 거. 그러면 보통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물론 금리에는 미국이 얘기하는 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기준금리라고 하고 키 인트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재할인율하고 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외우기 시작하면 더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키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있다라고 여기시고 이번에 the Federal Reserve Board raised key interest rates by half a percentage point. Key interest rates by 이렇게 써봅시다. 0.5 2 3포인트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0.5%포인트 올려서 3.5%로 만들었다고 썼죠. 그러니까 이 2까지 연결한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 올리거나 얼마큼 낮췄다고 하는 폭을 얘기할 때는 포인트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로 올리거나 낮춰서 얼마로 만들었다? 3.5%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말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FRB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에 3.5%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금리를 이제 0.5%포인트 인상했어요. 인상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올린 거니까 그 일반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나중에 얘네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올렸으면 지들도 올리겠죠. 그럼 이제 대출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도 올리는데 보통은 대출금리는 빨리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빨리 안 올라갑니다. 은행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돈이 비싸지죠. 그럼 이럴 때 그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보면 기업들이야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리니까 확 눈에 띄는데 또 그거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금리를 인상한 것이 미치는 영향. 하우싱 마켓이라고 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돈을 빌릴 때 쓰는 걸 뭐라고 하죠? mortgage loan이라고 하죠. mortgage. 그냥 아니면 mortgage라고도 합니다. 그럼 mortgage rates라고 하면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뭐하고 뭐로 정해져 있냐? fixed하고 variable로 정해집니다. fixed rate라고 하면은 고정금리라고 하고 variable rate라고 하면 변동금리라고 하죠. 그럼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는 뭘 기준으로 정하느냐? 이걸로 하면 CD로. 보통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저는 6month C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CD가 뭘까요? 1번 컴팩트 디스크, 2번 Certificate of Deposit. 자, 그럼 Certificate of Deposit이 뭐냐면 예금증서란 뜻이에요. 예금증서인데 무슨 얘기냐면 정기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기예금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1년 맡겨두면은 예금을 더 많이 줄까요? 금리를 더 많이 줄까요? 한 달 맡겨두면 더 많이 줄까요? 1년 맡기면 더 주기죠. 그러니까 정기예금금리라는 것은 정기예금금리 이거는 뭡니까? 길수록 금리가 좋아져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준금리를 국가에서 아무리 5% 정했다 하더라도 정기예금금리는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근데 6개월짜리 정기예금금리를 예를 들어서 5%로 지금 조정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6개월을 맡겨놨다면 5%를 받는 건 아니죠. 5%는 그 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절반 정도 되겠죠. 내가 받는 게 여기다가 보통 1% 내외 정도를 붙이면 그게 보통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6개월짜리 CD가 5%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집을 살려고 했어요. 그럼 모기지 레이트는 보통 얼마가 돼요? 6%가 됩니다. 그게 variable rate로 떴을 때. 그러면은 고정금리로 하려면은 금리를 거기다 더 올려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고정금리로 하면. 보통 높여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6%가 됐는데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죠. 그러면은 서로 은행이나 집 사는 사람 모두가 위험을 분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로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게 지금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느껴진다면 보통 2, 3%를 높여서 5%다 그러면은 한 8% 정도 선에서 픽스드 레이트를 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변동금리를 합니다. 위험이 높아도. 왜냐하면 3%포인트가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variable rate mortgage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2% 올랐다면 사람들이 모기지를 빌리기 어려워지겠죠. 그럼 집을 사려고 할 때 좀 꺼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 집 사려고 했던 사람이 금리가 확 올렸다고 치면 안 되겠다. 집을 안 산단 말이죠. 그럼 집값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하락하게 되죠. 그럼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돈을 줄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의 효과, wealth effect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거꾸로 생각해도 더 쉬운데,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주식을 내가 5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었는데, 100주 5천만 원이고 한 주에 얼마인가요? 50만 원인가요? 맞죠? 50만 원이잖아요. 뭐 꽤 좋은 건가 보네. 뭐 삼성 건설쯤 되나 보네. 뭐 어쨌든 삼성 건설이 칩시다. 그럼 50만 원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이 갑자기 10만 원이 올랐어요. 2주 동안.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됐나요? 네? 제가 얼마라 그랬죠? 5천만 원, 50만 원, 10만 원, 6천만 원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폭이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이죠. 근데 지금 내가 주식을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럼 이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란 돈이 올랐지만 사실 내 수중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느낌이 어떠냐면 돈을 벌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가지고 그날 명품 가방을 삽니다. 이게 뭐냐면 내 수중에 아직 이것이 오른 폭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가 증대됐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증대되거나 주택시장이 활성화돼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사람이 돈을 써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부양 효과를 냅니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금리를 올리거나 늦추는 것이 기업들이 돈을 빌리고 하는 거하고 예금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택에 대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서 돈을 안 쓰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머니를 닫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거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경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올리는 것만 얘기했죠. 그럼 낮추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낮추는 것 뭐라고 합니까? 금리를 낮췄다고 할 때 제일 흔하게 쓰는 동사 뭐겠어요? 아까 raise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ut을 쓰는 cut. lower라고 잘 안 씁니다. cut. 잘랐다고 써요. 이거 역시 0.25, 0.5, 0.75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아까 하다 말했던 건데 0.75%포인트를 인하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우리말로 읽어보면 이거를 인하했다. 이렇게 써볼게요. The Fed cut the interest rate by 2.75%. 자, 어떻게 읽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Fed cut the interest rate 1번 by 0.75% point to 2.75%. 2번 The Fed cut the interest rate by 3/4 of a percentage point to 2 and 3/4 of a percentage point. 진짜 어렵다. 0.75%는 이렇게 읽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3/4 of a percentage point이요. 그럼 이걸 잘 이해해보면 1%의 4분의 3이다라는 거죠. 원래 쿼터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럼 0.25%포인트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A quarter of a percentage point.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0.5%포인트 하면. 그쵸? 그때는 그냥 half a percentage point라고 읽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얘기하냐면 경제 관련 뉴스 나올 때는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3/4 percentage point 넘어가 버려요. 그럼 뭐 쿼터 나오고 계산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익숙해 놓지 않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고 넘어가요. 올렸는지 떨어졌는지 기억 안 난다고요. 미리 알아두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몇 분 지났나요? 35초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안전빵으로 미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자, 이제 이걸 끝내고 나서 환율로 바로 넘어갑니다.